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 도우미, 그것은 사암침제기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전국민 사암침제기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예고드린 바와 같이 한 구독자님께서 물어오신 것, 수십 차례 항암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발암이 낫기는커녕 계속 전이됩니다. 암이 전이되는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항암치료 받아도 왜 암이 전이될까, 그리고 부작용은 왜 생길까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암 전이, 그것은 항암제 내성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약물 내성. 1.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 약물의 내성이 생기다. 2. 세균, 여기에서는 즉 항암제에서는 암 등의 병원체가 화학요법제나 항생물질에 계속 사용에 대하여 나타내는 저항성.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조건의 변화나 견딜 수 있는 생물의 성질, 내열성, 내한성 따위가 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즉 항암제 내성과 관련해서는 화학요법제 사용에 대해서 나타내는 저항성, 그것을 항암제 내성이라 한다. 항암제는요, 크게 화학요법제 그리고 면역항암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수십 종의 항암제가 있어요. 하지만 크게 나누면 화학요법제, 면역항암제. 화학요법제의 작용은, 암 화학요법은 세포 독성이 강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체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는 약물 치료법이다. 암세포는 체내 대부분의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증식하기 때문에 화학요법은 암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번에는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이다. 기존의 항암제들이 가졌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면역체계 변화로 인한 갑상선 질환, 폐렴, 장염 등이 보고되었다. 이 면역항암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학요법제의 내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윗부분은 항암제를 투약했을 때 발생하는 장점의 발현 과정이고, 밑에 그림은 항암제 내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각각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야구공이에요. 암세포도 이 세포막이 있겠죠. 그리고 안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막을 이 야구공의 껍데기라고 하고, 암세포막의 셀 멤브레인층, 이 실밥을 멤브레인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멤브레인층에는 크게 두 가지의 펌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결국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죠.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산소, 영양물질 등등이 세포 내로 들어가요. 그 들어갈 때 들어가도록 하는 양성자 펌프, 즉 프로톤 펌프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 유입 펌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약물 유입 펌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즉 항암제가 그 유입 펌프를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양물질들이 또 대사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노폐물, 찌꺼기들이 발생하겠죠. 그것은 세포 밖으로 버려야 돼요. 버리는 그 펌프를 가리켜 유출 펌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약물 유출 펌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를 먹습니다. 또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약물 유입 펌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종양 단백질은 억제되고요, 면역 반응은 증폭되고요, 그리고 세포 자멸사 단백질은 활성화됩니다. 세포 자멸사 단백질 활성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암세포도 성장 과정, 성장과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암세포 DNA가 손상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놈들은 스스로 그것을 복구하는 자가치료 능력이 또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항암제는 그 암세포의 DNA 복구 경로를 억제시켜요. 결국 암세포의 DNA는 손상되고
그 손상이 증가하면 암세포는 사멸합니다. 그러면 암이 낫습니다. 그리고 전이도 안 돼요. 이것이 항암제의 긍정적인 작용이에요. 여기에서 세포자멸사 단백질 활성, 세포자멸사 단백질 활성이란 세포사멸, 즉 세포자멸은 손상되었거나 원치 않는 세포,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이 든 세포 등등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 작용은 세포자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에 의해 발현된다. 암세포는 세포자멸을 회피하거나 억제하기 때문에 항암제는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기 위해 종종 세포사멸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항암 효과를 낸다. 이번에는 항암제 내성작용. 자, 여기에서 약물 유입 펌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유출 펌프, 항암제예요. 항암제를 투약 받았어요. 그런데 항암제 내성이 생기면 암세포에 의해서 유입 경로로 들어간 그 항암제가 유출 펌프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 아니, 암세포가 세포 내로 들어온 항암제를 뱉어내. 세포 밖으로 뱉어내. 약물 유출, 표적세포 밖으로 약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 약물 대사는 적은 양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부분은 밖으로 빠져나갔고 세포 내로 유입된 항암제 성분은 적어. 그런데다가 자가 포식체에 의한 항암제 약물을 또 격리시키는 작용이 발생해요. 즉, 이 원, 점선, 이것이 자가 포식체이고요. 가운데는 항암제예요. 항암제를 포위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가, 그래서 항암제를 가둡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적은 양만 암세포에게 작용하겠죠. 결과적으로 이 약물 표적의 변경을 통해서 암세포는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간 약물 모두 다 세포 내로 들어가면 암세포는 사멸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약물을 대부분 뱉어내니까 적은 양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DNA 손상도 아주 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가치료 능력이 더욱더 형성돼 가지고 스스로를 얼른 수리하는 거야. 얼른 고치는 거야. 결국 항암제를 투약을 해도 DNA 손상은 감소하거나 또는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암 DNA 복구 경로가 활성되고 암세포 주기가 증가하고 암세포 사멸은 억제됩니다. 이게 항암제 내성작용이에요. 야구공이라고 하는 암세포 내로 항암제를 투입했어요. 정상적인 양이 들어가면 암세포 죽습니다. 그런데 내성이 생기면 많은 부분을 뱉어내요. 그 뱉어내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 항암제는 보다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의 여러 조직들과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작용은 더욱더 증폭되고 암전이는 가속되고 암세포는 계속 성장합니다. 항암제 내성이 생기면 앞에 그림에서 자가 포식체에 의한 약물 격리, 이것은 세포자멸은 세포사멸 단백질에 의해 원치 않는 손상된 세포 제거 프로그램이라면, 자가 포식은 이중막으로 구성된 소포체가 원치 않는 세포를 둘러싸 굶겨 죽이는 과정을 말한다. 종종 항암제 내성에는 암세포가 이 자가 포식체를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항암 물질을 둘러싸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 자가 포식 작용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걸 암세포가 활용을 해. 그래서 자가 포식체로 항암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니까. 그림의 출처에서 찾아온 자료. 현재 항암 치료의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약물 내성으로 암세포가 치료의 내성을 갖게 되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암 유형이 처음에는 약물에 민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성을 획득하고 더욱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표적 치료법을 발견하는 데 있어 이루어진 발전으로 다양한 강력한 항암제가 승인되었지만 내성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외에도 여전히 항암제의 성공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많은 부작용과 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권의학에서는 암치료의 거의 1순위는 항암제 투약입니다. 항암제 투약 유무는 환자 자신이 결정할 몫이며 우리 방송은 환자들의 결정에 전혀 개입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항암제 투약의 허실을 검증된 자료로 제공하여 항암제 투약 유무에 관계없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취지임을 밝혀드립니다. 항암제 어떤 대체의학자들은 그거 받으면 안 돼. 어떤 의학자들은 받아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항암제 투약 유무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그 환자의 결정에 전혀 개입할 의도도 없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즉 항암제 투약을 받으면서 겸해서 쓸 수 있는 삼진법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암제 부작용, 항암제 내성, 그러한 것을 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암 치료에 환자가 더욱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암제를 통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건 또 왜 생길까요? 왜 항암제 치료 중 머리가 빠질까? 왜 항암제 치료 중 피부 질환이 생기고 피부가 들뜨고 염증이 생기고 손발톱이 갈라지고 변색될까? 왜 항암제 치료 중 메스껍고 구토, 식욕부진, 복통, 설사, 변비 그리고 소화관 질환, 염증이 발생할까? 왜 위장관 출혈, 혈우병 그리고 빈혈이 생길까? 왜 결국 몸이 빼빼 마르는 악액질로 병상에 누워 죽을까? 즉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우, 앞서 살핀 것처럼 항암제는 인체 세포 내 조직 중에서 빨리 자라는 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일주일에 약 3cm가 자랍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 그리고 한 달이면 13cm가 자랍니다. 빠르게 자라죠. 그리고 혈구세포들을 보겠습니다. 혈소판 하루에 100억 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백혈구도 100억 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적혈구는 하루에 2천억 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피부세포, 피부세포는 기저세포에서 진피세포까지 14일, 진피세포에서 표피세포까지 자라는 게 또 14일. 그래서 28일에서 30일이면 새로운 세포로 계속 대치돼요. 빠르게. 그리고 온갖 음식을 다 드시잖아요. 맵고 짠 거, 술도. 그래서 위장관 내벽, 음식이 닿는 상피세포, 그 부분은 늘 시달려요. 여러 음식에 의해서 자극되고 자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상피세포, 음식이 닿는 부분을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꾸거든요. 3일에서 6일이면 위장관 세포에 음식이 닿는 부분의 상피세포가 새로운 것으로 대치됩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 딱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무조건 억제하도록 설계됐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구토, 그래서 빈혈, 그래서 소화불량, 그리고 여러 소화관 질환, 변비설사, 무엇보다도 못 먹습니다. 구토에 위벽이 상해서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빼빼 마르죠. 빼빼 마르는 악약질, 이 악약질은 결국 항암제에 의한 기능 부전과 암세포가 전신 기육의 영양분을 혼자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나마 적게라도 남아있는 기육세포의 단백질, 영양분, 이것을 모두 암세포가 뺏어가기 때문에 원발암이 낫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전이되고 또 항암제 투약으로 인해서 전신세포 기능, 전신 기육의 기능이 쇠약해지면 빼빼로, 그리고 결국
낫지 않는 경우, 낫지 않는 경우에요. 모든 암 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항암제 투약으로도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환자가 병원 병상에서 죽어갈 땐 거의 모두 악액질 또는 폐렴에 걸려 죽습니다. 항암제를 받아도 왜 암이 전이될까? 그러면 암 전이를 사암진법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사암진법,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 완화 사암진법, 금요일 날 이것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